자, 다음은 이제 포페이팅인데요. 이제 포페이팅도 국채 패터링과 유사하게 본질적으로는 외상거래에 적용되는 금융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포페이팅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기억해 두셔야 될 그 세 가지만 좀 꼽자면은 일단 대상 자체가 첫 번째가 중장기 어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즉 중장기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장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이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율을 고정해서 매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 고정 이자율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출자에게 확실한 대금 회수의 불능을 줄이기 위해서 무소구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포페이팅 거래에서는 아까 국채 팩터링에서 수입 팩터, 국채 패터가 이제 당사자로서 나왔죠. 포페이팅에서 포페이터가 나오거든요. 결국 이 포페이터가 외상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건데 어찌됐든 무소구권으로 주다 보니까 모든 위험성을 자기가 떠안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참여시켜요. 어떤 은행? 지금 대금을 내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설 수 있는 은행. 그래서 여기는 당사자에 추가적으로 은행이 좀 들어간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를 보시게 되면 이 세 가지가 결국 시험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포페이팅에 대해서는 수출권에 따른 환어음이나 약속어음, 중장기 어음을 말하죠. 소구권 없이, 즉 소구권 없이라는 게 다른 말로 상환 청구권 없이 고정이자율로 할인하여 매입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라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함이 없이 매입하는 것이다. 즉 소구권 없이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구권 없이 매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정이자율로 할인 매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포페이터가 상환 청구권이 없는 조건, 즉 소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포페이팅은 외상 매출 채권에 대해서 포페이터가 수출상의 만기일 전에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포페이터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포페이팅 계약 여부를 통보할 의무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좀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국제 패터링은 통지할 의무가 있어요. 통보할 의무가 인수한 통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래 사실이 약간 좀 공개가 돼요. 근데 포페이팅 입장에서는 좀 거래 사실을 숨길 수 있다라는 것도 좀 특징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가져가시라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사자를 보시게 되면은 특징이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이 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수출자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채권자로서 포페이팅의 금융의 수혜자를 말하죠. 수입자는 결과론적으로 환어음 등의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를 말하고, 그리고 포페이터는 기한부 어음을 소구권 없이 할인하여 매입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 소구권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고정금리로 하고, 소구권 없이 하다 보니까 모든 위험성을 떠안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원한다. 그 보증을 원하기 때문에 끼는 게 보증은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상을 위해서 어음의 보증을 추가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지급보증은행이 참여하게 됩니다. 절차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게 되면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고, 당연히 그 조건대로 물품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선정을 함으로써 수입자는 지급보증은행에게 환원 어음을 제출하면서 보증서나 아발을 발급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아발이 시험에 출제 좀 많이 나와요. 지급보증서라는 말보다는 요즘 아발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포페이팅 계약에서 아발이 활용된다라는 보기가 좀 많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자는 포페이터와 포페이팅 계약을 체결을 하고, 체결 시 지급보증서나 이 아발을 제시하고, 포페이터는 어음을 할인하여 제시를 하죠. 그리고 할인을 할 때 당연히 다시 반복하면은 무소구권이고 고정이자율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급보증은행 최소인에게 매수인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대금을 최종적으로 회수한다라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특징도 결국은 이 세 가지죠. 중장기 환어음 약속어음이다라는 것과,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고정금리라는 것과 무소구권이다라는 것과,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한다면은 은행이 끼는데 뭐 아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
이것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페이팅은 개별적으로 확정된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미래에 발생된 매출 채권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미래에 발생된 매출 채권에 대해서 적용하는 금융기법은 얘가 팩터링이에요. 얘가 국제 팩터링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만 그냥 잠깐 옆에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포페이팅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확정된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국제 팩터링 같은 경우는 미래에 발생된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페이팅에서는 미래에 발생된 매출 채권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포페이팅은 소구권이 없는, 즉 무소구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무소구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금 지급 거절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용장 방식으로 계약한 수출자는 포페이팅을 활용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금융기법으로서의 특징을 말하고 있죠. 포페이팅은 유일하게 또 통일규칙이 또 있기 때문에 국제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제규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는 없으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고 계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똑같이 고정이자율로 환함을 매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장기이면서 고액거래에 주로 사용된다라는 점 그리고 통상 중장기형을 말하며 그리고 어찌됐든 외상거래에 주로 활용되는 본질의 외상거래에 활용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LC 그 일람부 신용장에는 대상이 아니다. 왜 일람부는 바로 돈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기한부 신용장이나 이 DA 거래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의 경우에는 기한부 신용장만 거래 가능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트 LC가 거래 대상이다라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사이트 LC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왜? 결과론적으로 외상거래에 이루어지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부 신용장만 거래 가능하다는 점을 챙기도록 하세요. 그리고 효용을 보시면은 무소구권이기 때문에 어째요? 수출자가 대금회수 불능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반면에 외상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수출대금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포페이팅을 활용하는 그 효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무역 결제 방식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끝이 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출제가 됐던 무역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부분만 보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무역 보험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국제무역에서 시험에서 말하고자 하는 무역 보험은 이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호하고자 대상을 보호하고자 정부 주도하에 운영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을 만약에 진로로 향하고 있는 사람은 K쇼라는 그 기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래서 K쇼에서 수출보험이나 뭐 수입보험, 환변동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키타 이런 무역지원기관에서도 수출보험료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수출기업은 지원 혜택을 무역보험 가입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연한 얘기를 시험에 출제하고 있죠. 차라리 여기 파트를 좀 한 번 정도 외우시는 게 좋은데 모든 단기, 장기, 중장기 이런 기준은 2년이래요. 그래서 단기 수출보험은 결국 2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 등을 받을 수 없을 때, 즉 대금에서 불능이 있을 때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라는 거라서 여기서 2년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결제기간 2년 이내 일반 수출뿐만 아니라 수출보험은 위탁공무역, 중개무역, 재판매 거래도 대상이 된다라는 점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중장기 수출보험은 단기와는 다르게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 대상으로 한다는 게 2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입보험을 보시게 되면 수입보험은 뭐냐라고 한다면 신용위험 또는 비상위험으로 인해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상품 입수 불능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선급금을 줬는데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좀 차이점은 선급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수입거래가 대상거래이다 라는 게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입거래는 어쨌든 수입보험이든 단기보험이 그 수출보험이든 어쨌든 기간은 2년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수출보험, 단기 수출보험과는 다르게 중개무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체크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점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외환실물을 제외한 이제 무역결제 파트인데 마지막으로 이 기타결제 파트에서 보셔야 될 거는 오픈 어카운트의 채권 성립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타 결제 방식과의 비교로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점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패터링과 포페이팅에 대한 특징을 위주로 암기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맞추고 싶고 포페이팅 같은 경우는 아까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가
마지막으로 복습 한 번만 할게요. 중장기 어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소구권이고,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세 번째가 고정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장 특징으로 삼고, 결국은 제가 오픈 어카운트나 국제 패터링이나 포페이팅 할 때 그 계속 강조했던 그 특징들로만 결국 시험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만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언제나 이건 무역 계약 파트에 넘어가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역 영어를 대비한 영단어를 미리 암기를 하시라. 그래야 무역 영어 파트를 공부하실 때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무역 결제 파트는 이제 마치고 이제 외환 실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